images shown.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간밤에 한반도와 지구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황준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 장성택 소청 소식 관련해서 어제 아침에는 속보로 전해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나온 얘기 좀 더 전해주시겠습니까? 북한이 어떤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은 어제는 없었고요. 예. 그렇지만 북한 매체들은 지난 일요일에 숙청을 최종 결정하는 자리에서 장성택을 끌어내는 장면을 TV로 보여줬다는 게 큰 기사거리였습니다. 남쪽의 많은 신문들이 이 사진을 일면 톱으로 싣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 이후에 그런 장면이 북한 매체에서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고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 그만큼 대내외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의도가 읽혔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도 일면에다가 숙청 기사를 실으면서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군대라든지 다른 분야에서의 특별한 동향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숙청했고, 그러니까 숙청의 이유와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 건지가 궁금한데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제 북한의 발표문을 보면 숙청의 이유가 크게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분파행위인데요. 소위 분파주의 또 종파주의라는 것은 북한이 역사적으로도 가장 엄하게 다스린 부분입니다. 장성택이 과거에 처벌받은 사람들을 간부에 넣어가지고 세력을 넓히려고 했고 김정은의 명령에 불복했다는 게 분파 행위의 근거였습니다. 또 숙청의 두 번째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였는데요.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헐값에 팔았다라고 한 걸로 볼 때 북한의 유명한 무산 철광산에다가 중국의 투자를 받은 문제, 이것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부패인데요. 여자 문제, 외화탕진, 마약 문제 이런 같은 걸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성택이 전횡을 저질렀다는 건데 이게 주어가 장성택이 아니라 장성택 일당이어서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제거 작업이 앞으로 이어질 것을 예감하게 했습니다. 예, 장성택이라고 하면은 중국 통이고 또 경제 개혁론자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요? 경제 개혁을 포함한 북중 관계, 이게 가장 큰 관심인데요. 중국 쪽 전문가들이 언론에다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부정적인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사람 한두 명 때문에 크게 차질이 있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생각하니까 핵실험 같은 큰 사고를 설령 치더라도 죽지 않을 만큼은 살려두는 그런 식의 경제 협력을 계속하는 게 중국의 국익에 맞기 때문에 그런 중국의 필요 때문에라도 북중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그 외의 분야에서 북한이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그게 다 심한 추정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니까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또 추가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는 경우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국제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44년 만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준법 국가의 상징인 싱가포르에서 1969년 이후 처음으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저께 밤에 리틀 인디아라는 외국인 거주주 구역에서 인도계 노동자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항의하면서 폭동으로 번졌고 18명이 다치고 27명이 체포됐습니다. 싱가포르 인구 530만 중에서 동남아 출신 외국계 노동자가 130만 명인데 치안이 엄격히 유지되는 나라에서 이런 폭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징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임금은 적게 받고 일은 많이 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노동자들의 불만, 그게 터지기 직전이라는 신호로 보입니다. 예, 이민족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예, 기감을 삼을 만한 소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영국에서는 사회적 슈퍼마켓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는데요. 어떤 슈퍼마켓이죠? 예, 영어로 소셜 슈퍼마켓, 사회적 말 그대로 소셜 슈퍼마켓인데 물건에 이상은 없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남아있거나 아니면 포장 같은 데서 조그만 문제가 있어서 못 파는 물건들, 소위 잉여 생산품들을 최대 7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파는 슈퍼마켓입니다.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에서 어제 처음으로 문을 열었고 이게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데 빈곤 가정 500가구가 6개월 동안 시범 이용자로 뽑혔습니다. 앞으로 영국 전역에 20곳 정도가 더 생길 계획인데요. 물건을 만들고 파는 쪽에서도 어쨌든 간에 싼 값이라도 팔 수 있으니까 버리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생길 만큼 영국의 식량 빈곤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방증인데요. 음식을 공짜로 나눠주는 푸드뱅크의 이용자가 지난 1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었고 또 영양실조 어린이도 크게 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영양실조 어린이요. 영국 하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지요? 짧게 보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의 정부 재정 문제를 옮아가면서 긴축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복지를 축소하게 됐습니다. 영국은 과거에는 영국식 사회주의를 한다라고 할 정도로 복지가 아주 강한 나라였는데 요즘에는 그 유명한 NHS, 국민보건서비스 이것만 빼고 많은 복지제도들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문제도 물론 작용하고 있는데요. 2010년에 캐머런의 보수당이 따뜻한 보수주의를 내걸고 집권을 했는데 그런 많은 약속들을 저버리면서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요새 최저임금 논쟁이 뜨겁다고요? 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최저임금 문제인데요.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올리라고 이곳저곳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 우리 돈으로 한 7,600원 정도가 되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자체들이 각각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푸드라든지 아니면 월마트 같은 대형 할인점 이런 데서 하루 종일 1년 내내 일해도 식료품 보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실태가 알려지면서 노동자들하고 각급 의회는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고 반면에 기업체들은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철수하겠다라고 경고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 지역에 철수하겠다. 기업의 논리와 대응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임금을 올려주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살아날 거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소위 임금이 주도하는 경제성장론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기업주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강히 버티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유럽 쪽에서는 최저임금 논쟁도 있지만 소위 기본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문제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요. 이런 임금 주도의 경제성장론 이게 얼마나 현실에서 시도될 수 있을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예. 역시 다음 소식도 미국 이야기인데요. 예. 미국의 유명한 IT 기업들이 공동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죠. 그 목표가 어떤 건가요?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개혁하라는 요구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이런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공동의 캠페인 조직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하고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NSA가 주도하는 정부의 감청 활동이 시민의 기본권 그리고 인터넷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NSA가 IT 기업들의 정보를 몰래 빼낸 실태가 계속 알려지면서 IT 기업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공동 대응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지만 그 기업들도 그동안 NSA의 활동에 의무로양으로 협조하지 않았냐. 그리고 구글 같은 데서 하는 개인정보 수집이 NSA보다 더 무섭다. 이런 목소리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든 간에 어쨌든 IT 기업에서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문제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채롭네요. 그렇습니다. 예, 태국 의회가 결국 해산을 선언했네요. 반정부 시위로 위기에 몰린 태국의 잉낙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치에도 시위가 안정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시위대는 잉낙 총리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총리는 헌법에 따라서 새 정부가 구성되는 내년 2월까지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하면은 늘 야권이 지기 때문에 야권이 총선 참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결국은 야권은 군부와 왕실이 개입하는 상황,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반정부 시위 쪽은 어제 총집결 시위에서 사람들이 별로 안 나오면 시위 지도부가 자수하겠다라는 배수진을 쳤었는데 10만 명 정도 좀 어정쩡한 숫자가 나와가지고 이게 자수할 상황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시위 동력이 강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준호의 월드리뷰, 지금까지 황준호 기자였습니다.